안녕하십니까. 컴퓨터 응용 밀링 선반 기능사 강의를 맡고 있는 조영철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첫 과목이죠. 기계 재료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 재료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금속이에요. 금속. 우리가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찾아보면 뭐 철강이 있을 거고 그냥 금속, 비금속, 비철금속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금속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기계 재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금속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일단.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예요? 실온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한 20도 안팎이에요. 그죠? 4도씨가 아니고 여기서는 실온이니까 20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체여야죠. 그리고 결정체인데 다만 수은이죠, 수은. 수은은 일반 우리가 상온에서도 고체일 수 없습니다. 액체이기 때문에 수은은 제외된다는 거고요. 빛을 반사하고 금속 고유의 강택을 갖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보면 우리가 금속이라고 강이라고 하는 부위의 색깔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통 뭐 은색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은색이 아니고 회색이에요, 회색. 약간 밝은 회색이라 그래서 명회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게 이제 강에 대한 색깔이고 구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황금색 뭐 정확하게 따지면 뭐 젓갈색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런 색깔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가공이 잘 돼야 되겠죠. 가공이 안 되면 금속으로서 쓸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공이 용이하고 연성과 전성. 자, 연성, 전성 항상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늘어나는 성질을 연성이라 그러죠. 인성하고 좀 달라요. 연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쭉 늘어나는 성질인 거고 인성은 질긴 성질이기 때문에 늘어났다 다시 돌아오는 성질이고 전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넓게 펴지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가장 뭐 전성이 많이 있는 부분은 뭐예요? 금 이런 것들, 은, 금 이런 것들은 많이 펴지니까 우리 반지 만들 때도 뭐 14K, 18K 이런 거 주면서 어떻게 해요? 늘려서 반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열과 전기가 다 통하는 양도체이다 이거죠. 금속은 우리가 재료를 만들고 나서 거기 안에 새로운 뭐 동력을 전달한다든지 전기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열과 전기가 반드시 통해야 된다는 거고요. 비중이 크다. 우리가 비중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준이 얼마예요? 4.5 티탄을 기본으로 하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낮으면 경금속, 높으면 중금속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비중이 보통적으로 금속은 다 4.5가 넘어가요. 보통 우리가 철이라고 하는 것도 7.8 이상이 넘어가니까 그 부분이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경도하고 단단함이죠. 여기서 말하는 경도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잠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표면이다라는 거예요, 표면. 그러니까 제가 뭐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강도하고 경도의 차이점이 뭐예요? 물어보면 둘 다 단단함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엄연하게 경도는 표면이에요. 소재가 있을 부분에 표면적인 부분을 처리해서 단금질이라는 걸 처리해서 조금 더 단단함을 만들어준 거고요. 강도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최적상 단단함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용융점, 녹는 점이죠. 어느 정도의 열을 받는 게 금속이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녹아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경도값이 떨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용융점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철 같은 경우 우리가 철강은 기본적으로 철을 기본으로 하니까요. 1538도 이걸 기본으로 하잖아요. 1538도? 우와 높네. 근데 일반 금속으로 보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어쨌든지 일반적인 온도보다는 높다라는 거고요. 이온화를 하면 양이온이죠. 물은 음이고요. 그죠? 금속은 기본적인 플러스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거는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 이 그 재료의 공통적인 성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금속에서 우리가 더더군다나 지금 밀링 선반이잖아요. 그죠? 재료로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한 번씩은 이렇게 언급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화학적인 성질이에요. 화학적.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두 안에 있는 이온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 생각을 가지고 뭐 산화된다거나 부식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화학적인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산화, 부식 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자, 이제 알고 가셔야 돼요. 금속이 뭐하고 산소. 산소가 왜 그러냐면 산소가 있어야지만 타요. 그쵸? 양초 같은 경우에 불을 붙여놓고 산소를 딱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꺼져버리죠. 그런 것처럼 이 대기 중에 있는 기본적인 있는 산소가 금속한테는 좀 치명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도장 처리하고 거기다 뭐 다이캐스팅 저 여러 가지의 처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도장을. 그런 것처럼 탄소화해서 결합하는 반응을 산화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산화가 되면 점점 약해지니까. 그 다음에 부식. 금속이 환경에 반응해서 우리 대기 중에 있는 게 뭐 산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산화탄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걔네하고 반응이 되면서 녹이 쓴다 그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반응을 되면서 뭐가 돼요? 침식이 되는 거. 아무래도 위에 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우리가 말하는 녹쓰는 부분이 된다라면 그 부분은 제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거기를 뭐라고 한다? 침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환원. 내놓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우리가 탈산시킨다, 탈질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런 환원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부분을 빼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킬드강이나 림드강이나 뭐 세미킬드강이나 이런 거 만들었을 때 안에 있는 성질을 좀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그럴 때 쓰는 말이 환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내자 들어가 있죠. 내자. 지금부터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내자가 들어가 있으면 다 견딘다는 뜻이에요. 견딜래거든요. 그러니까 한자가 좀 많아요. 이쪽이. 그래서 열에 잘 견디는 성질, 그럼 내열성. 부식이에요. 이거 내식성이라고 해도 되고요. 내부식성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부식이 잘 안 되게, 부식에 견디는 성질. 그래서 일반적인 온도 이상의 고온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고 잘 견디는 현상.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 열에 잘 견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 환경에 부에서 부식이, 자, 어떤 거 같아요? 환경에 반응하는 다른 화합물하고 어쨌든지 만나게 되잖아요. 가장 쉬운 얘기로 해서 금속을 가지고 만들어서 보면 제일 많이 만나는 게 뭐예요? 윤활유, 그죠? 기름이잖아요. 그 기름하고 만나면 어쨌든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부식이죠. 그것도 어차피 물이니까, 그죠? 그런 것들에서 변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기서 변하지 말라는 거는 뭐가 변하지 말라는 걸까요? 경도가. 어쨌든 단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단단함이 깨져버리게 되면 걔 자체 금속으로서의 고유에 가지고 있는 성질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금속의 성질에 대한 부분을 분류를 하는데 물리적인 성질이 있고요. 뒤에 보면 자, 여기서 금속의 비중에 대한 부분에 일물리적인 성질, 팽창의 성질, 여러 가지 성질로 나눠져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비중이에요, 비중. 비중은 얼마? 자, 4.2에 대한 4.5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앞에서, 그죠? 같은 부피를 갖는 물과 물체의 비율. 예전에 동화에서 그런 거 나왔잖아요. 왕관을, 무게를 재라 그러니까 사도시의 물에다가 담궈놓고 빠져나온 만큼을 쟀더니 걔의 최저값, 비중값이 나오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부피를 갖는 거를 물과 물체의 비율. 물을 당연히 빠져나가니까. 물질 단위는 용적 무게에서 몇 도의 물? 4도시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4도시라 그러면 따뜻한 물인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목욕탕? 이런 데 갔을 때 냉탕의 온도가 몇 도일까요? 17도? 한 10, 조금 차갑다고 생각하면 한 16도 이 정도 돼요. 그죠? 거기도 차갑다 그러는데 4도시면 굉장히 차가운 물이에요. 그죠? 그런 물에서 쟀단 얘기죠. 그래야지만 뭐가 안 되냐면 안에 팽창이나 수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4도시라고 결론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상온이 아닙니다. 상온은 20도예요. 다른 온도예요. 자, 용융점. 알다시피 녹는 점. 고체가 액체로 변한다. 뭐 이건 말로서 그냥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전도율. 전도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 연이라고 나왔는데 열이에요, 열. 열 전도율인데 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열량이죠, 열량. 내가 있는 부분에 열량을 가지고 있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으면 뭐가 돼요? 스트레스 받잖아. 스트레스 받으면 금속은 변해. 그러니까 그냥 계속 보내는 거예요. 다른 데로 쭉쭉쭉 보내면 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금속이 그대로 살아있거든. 그래서 거리 1cm에 대해서 1도시의 온도차가 있을 때 1제곱센치의 단면을, 그러니까 가로 세로니까 가로 세로에서 1초간 전해지는 용량, 요거를 전도율이라고 쳐요. 그래서 얼마만큼 전도율을 갖고 있느냐라는 건데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은이에요. Ag죠, 그죠? 은인이 제일 연도율이 좋고요. 그 다음에 구리, 백금,
자, 기호도 이제 좀 알아셔야 되겠죠? 알루미늄. 이런 순위에 이거 말고도 이제 뒤쪽으로 쭉 있는데 전도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전도율이 좋은 게 열만 좋으냐? 밑에 보시면 오세요. 전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은이라고 하는 애가 열도 받으면 빼내고 전기도 받으면 바로바로 보내버리고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목걸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죠. 전기 전도율도 은, 그리, 금, 그 다음에 알루미늄, 마그네슘, 아연 이런 식으로 이 순서를 좀 알아두세요. 전기 전도율은. 전도율이란 말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너 가져 라고 다 보내서 내 스트레스 안 받겠다 뜻이라는 거죠. 근데 은, 구리, 금 여기까지만이라도 좀 알아두세요. 네 개에 대한 부분. 요거는 전도율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비열. 자, 여기 이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단어의 뜻을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단위 질량이라 그래요. 단위 질량. 내가 있는 부분의 단위 질량에 물체의 온도가 얼마? 1도씩 올리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그죠? 내가 있는 부분에. 근데 여기서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1도씨는 금방 올려요. 어렵지 않게. 근데 말 자체가 단위 질량이라는 거예요. 단위. 내가 단위라고 하는 부분은 뭐 미터 퍼 민이라든지 이런 단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이니까 이 빵에 대한 부분에 가로 세로에서 여기 제곱에 대한 부분에 1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는 얘기예요. 열량. 그러니까 내가 얘에 대한 부분에 온도를 1도 올릴 때 얼마만큼의 열을 떼느냐 이걸 가지고 비열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자성. 우리 이제 자기장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달라붙는 성질이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면 세 가지로 나눠져요. 강자성체, 반자성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자성체 이렇게 나와주는데 강자성체는 뭐냐면 자성을 있는 물체를 가지고 막 가지고 붙이면 어떻게 돼요? 금속이 붙겠죠. 근데 자성을 띤 물질을 빼내면 얘는 자석이 아니잖아요. 그럼 안 붙어야 되거든. 근데 얘가 그 자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계속 붙어 있는 거. 그런 거 강자성체라 그래요. 근데 상자성체는 내가 자성이 있는 물체를 두고 같이 붙이면 잘 붙는데 이 물체를 빼내면 얘는 그냥 금속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상자성체. 반자성체는 없는 거예요. 자성 있는 물체를 갖다가 줘서 자석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붙지 않는 성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름을 강자성체냐 상자성체냐 아니면 반자성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금속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뭐라고요? 단어, 뜻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설명드릴 때 기억을 해 두시면 뒤쪽에서 아마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단어 쪽으로 많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고유저항. 저항이라고 하는 건 내가 견디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응력과 비슷하게. 단면적 1제곱미터에 대한 부분에 임의대로 도체. 자, 전기가 통하는 도체와 양면 사이의 저항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부분에 중요한 건 뭐라고요? 1m라는 거예요. 미터, 제곱미터 단면적. 단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견디는 걸 뭐라고 한다? 고유저항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선팽창 계수는 자주 나오죠. 선이에요. 선상. 그렇기 때문에 길이겠죠. 우리가 축선에 수직으로 놓고 작업을 하는 거니까 물체 단위의 길이에 대해서 아까 온도는 단위 면적당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자, 길이 방향이에요. 몇 도? 1도씨만큼. 1도씨만큼 높은 데 따라서 막대의 길이가 늘어나는 양이에요. 늘어나는 양. 그러니까 양 자체를 직접적으로 재면 선팽창 계수라고 하는 거고요. 들어가는 열량을 재면 비열이라고 하는 거야. 참, 말이 조금 어렵죠. 그죠? 온도에 대한 부분을 같은 1도씨잖아요. 지금 보면 비열도. 그죠? 1도씨인데 단위 질량이라 그래서 얘를 올리는 열량 값을 재면 비열. 내가 있는 부분에 단위에서 길이가 늘어나는 양을 재버리면 선팽창 계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이 재료에서는 여러분들이 재료의 고유의 이름하고 이 단어의 뜻을 잘 몰라서 자꾸 이렇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어렵지 않습니다.